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LH는 지난달 10일 19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서 도입키로 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LH는 이미 준공된 신축 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인 주택을 민간 사업자와 약정해 민간 매입 약정형 신축 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10.37%가 오르면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땅값 1위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열람은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은 올 8월 이후 11월까지 월 평균 4,978건입니다. 지난해 동기 2,100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지난 8월 이후 11월까지 전국에서 총 32,930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접수됐고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0%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LH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중산층 가정에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 3개 이상의 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요. 자, 서울은요, 내년에만 약 1,500가구가 공급되면서 혜택을 보는 가정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이번은 부동산계 유재석 대표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규제 지역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더 찾기가 힘든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풍선 효과를 넘어서 역풍선 효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대표님과 이슈 진단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앵커님 잠깐 언급을 했듯이 그렇죠. 야, 정말 이젠 전국 제주하고 이제 강원 정도 이제 빼고 전부 다가 거의 규제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제 11, 19 대책 때 이미 이제 한 7곳 정도가 그래 됐었었죠. 그때 이제 김포가 이제 그 규제 지역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김포 쪽을 누르다 보니까 이제 바로 또 강 건너 쪽 저 파주 이제 운정 이런 쪽들이 또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나고 또 그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해운대라든지 수영구라든지 이런 한 5곳을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같은 부산 안에서도 규제를 받는 지역들 말고 또 그 옆에 그렇죠. 다른 구들이 지금 또 올라가는 이제 현상들이 생겼죠. 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성구 한 곳 했었는데 이제 그 옆에 또 지역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36곳이라는데요.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 이제 그때 12, 16 대책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12, 17 대책 거의 비슷한 시점에 또 연말에 또 이제 무더기 이제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전국이 대부분이 다 이제 규제 지역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이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인 건 묶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국이 다 규제 지역으로 됐을 때 또 이제 우리가 역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똑같은 규제의 조건이라면 차라리
뭐 이제 경기나 뭐 인천이나 이제 특히나 뭐 서울 그렇죠. 이런 수도권 쪽으로 오히려 올라오자 이제 이런 아래쪽으로 규제를 피해서 내려갔던 투자자들이 다시 지금 또 그 뭐 이렇게 회귀를 하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다시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그 역풍선 효과 어떤 시그널들이 이미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과연 이 지금 이제 연말에 이런 부동산 시장이 또 내년에 이제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2020년은 이제 그 19년 12, 16 대책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20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다음에 또 그 뭐 617도 있었었죠. 또 710이라고 있었었죠. 자, 그다음에 또 731이라고 해서 이제 그 주택임대차 입법 지금 전세난하고 좀 관련이 있는 요게 또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84 공급 대책이 있었었고, 지금 이제 11, 19 대책이 또 이제 얼마 뭐 한 달밖에 안 된 요 또 나왔고, 또 이번에 또 12, 17 대책까지. 야, 정말 날짜를 다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쏟아졌는데 결과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그렇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한 3억 9천, 네, 뭐 한 118만 원 정도 이제 잡히는데, 자, 이게 지금 한 6.64%가 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약 한 3억 한 6천 정도 요렇게 한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걸 이제 작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요.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어요. 한 마이너스 0.39% 정도. 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쪽 같은 경우, 특히 뭐 광역시 정도만 이제 좀 올라갔었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이 다 올라간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그렇죠. 규제 지역을 확대해 가는 것들이 거기에 또 많은 영향을 또 미쳤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세종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올해 뭐 저도 이 수치가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올 한 해 이게 한 해 43%가 올라간다는 게 이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잖아요. 43.64%. 전국을 보자면 한 6.6%.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올라간 수치죠. 보통 요즘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0%대잖아요. 1%가 거의 뭐 안 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보다도 거의 한 5배에서 6배가 평균이 올라갔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해에 43.64%가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그 세종 쪽에 이제 뭐 수도를 옮기겠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좀 촉발이 또 많이 됐던 게 지금 뭐 세종 쪽에 국회의사당을 이제 또 이렇게 예산이 뭐 통과됐다. 이런 좀 구체적인 액션들이 있으면서 더 많은 이제 상승폭을 보이는데, 결국 규제보다 많은 분들, 투자자들은 호재 쪽을 더 많이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투기 과열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 투기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 하나가 아니라 조정, 투기 과열, 투기 3종 세트로 완벽하게 묶여 있는 이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가장 많이 올라갔고, 또 대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뭐 아무래도 그 옆에 있다 보니까 뭐 그 또 세종 쪽하고 좀 키 맞추기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 정도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1위가 43%인데 2위가 지금 16%예요.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연말 쪽으로 올수록, 자, 이제 이거는 또 내년 부동산 시장하고 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자, 이게 그 아파트값 상승률이요. 0.25%. 이게 역대 최고치예요. 이게 주간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쪽이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0.25%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3주 만에 또 깨집니다. 이게 뭐 11월 한 뭐 초중 정도 됐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0.27%가 오르면서
또 한 번 또 사상 최고치가 또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것이 또 한 주 만에 0.29%라고 하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그 내년 부동산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에 그렇죠. 12, 17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주 등에서 이제 36곳이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된 거죠. 자, 11, 19 대책 때 이제 김포, 부산 뭐 7곳이 이제 지정이 됐었죠. 그런데 계속 풍선 효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부산 이번에 9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11, 19 때 이제 대책 때 그 지정했던 이제 다 포함을 하면 이제 훨씬 더 많죠. 한 14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부산이 지금 이제 9곳이 됐고, 자,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구만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됐다가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제 포함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또 그 옆에 있는 수성구 옆에 있는 지역들까지 또 7곳이 다 또 무더기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랐다가 약간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서 또 5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었고 올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여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회복되기 시작하다가 지금 연말쯤 와서 또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울산 같은 경우가 또 2곳이 지정됐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광역시들 이제 그래서 23곳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광역시급은 웬만한 곳은 다 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좀 특색이라고 하면 뭐 그 규제 지역이요. 이런 어떤 큰 지역뿐만 아니라 작은 우리가 보통 중소도시라고 하는 이런 곳까지도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파주 뭐 계속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던 곳들이죠.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일산 쪽을 또 이제 묶고 또 아무래도 김포 쪽 주변을 이제 묶다 보니까 뭐 풍선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났던 지역이 되겠고요. 자, 천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뭐 경기 남부 쪽 뭐 아무래도 묶으니까 이제 조금 뭐 충청권까지 좀 내려가는 영향들이 있었고 또 세종이나 대전 쪽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끼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물론 뭐 논산하고 공주도 뭐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전주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창원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어려웠었는데 부동산 그 상황들이 뭐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뭐 투기 과열지구로까지 묶였습니다. 그래서 창원 쪽도 지금 그렇고 지금 포항 쪽도 그렇죠. 자, 경산 같은 경우에도 뭐 대구 이제 또 바로 옆이다 보니까 같이 또 풍선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여수하고 광양하고 순천까지 들어갔습니다. 야, 정말 지금 뭐 또 이제 그 뭐 거의 우리나라 거의 최남단이잖아요. 이런 여수나 광양이나 순천까지 이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제주하고 강원 빼고 전부 다 뭐 전국이 규제 지역이다. 이것이 뭐 이제 실감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국을 묶으면 전국이 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즘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국을 묶으면 전국이 다 오를 수도 있겠다. 자,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111곳이 되겠죠. 이번에 이제 36곳이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게 이제 2016년 이제 11월 이제 그 13일 날 이제 그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쪽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쪽에 이제 그 주요 지역들이 이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서울의 또 외부까지 또 영향을 외곽까지 좀 미치게 되고 자,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준강남권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뭐 성남이라든지 뭐 과천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뭐 이런 곳들이 또 많이 이제 오르면서 수도권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제 경기 남부권 수원까지 이렇게 쭉 또 묶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경기 또 서부권이라든지 경기 쪽에 또 이제 북부권까지 영향을 이제 미치면서
수도권 전체 다가 또 대부분이 이제 묶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러니까 또 이것이 다시 지방 이제 광역시로 또 내려가게 되고 지방 광역시를 묶으니까 또 지방에 있는 이제 중소도시까지 계속 도미노처럼 쭉쭉쭉쭉 가는 이런 뭐 순차적인 것들. 그렇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계속 오른 다음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 한 번 올랐던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올라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하방 경직성 때문에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역풍선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죠. 자, 천안 대신 이번에 아산, 부산 대신 양산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한 달 전 뭐 이때부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규제지역으로 묶일 거야라는 것이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한 3, 4주 전에 이미 투자자들은 천안 대신에 아산으로 가고 부산 대신에 양산 쪽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규제보다 시장이 좀 빨리 움직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고양 묶으니까 김포로 갔죠. 김포 묶으니까 지금 이번에 파주로 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시 그 지역에서 고양 쪽, 일산 쪽이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순환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계속 서로를 올리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규제가 이렇게 많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풍선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그렇죠. 그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 쪽, 뭐 경기나 인천 쪽, 수도권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것이 집값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도 25개구 집값이 연말 쪽에 들어오면서 지금 4주 연속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 지금 금매를 좀 내놓으려고 했던 거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뭐 시장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매가 사라지고 다시 호가를 올리는 이런 고공행진들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우리가 수치가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데, 자, 금매가 나오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것이 매수자들이 받아주지 못하면 내가 가격을 낮춰서 가격 메리트를 더 주는 거거든요. 금매라는 거는. 자, 근데 매수 우위 지수, 매수자들이 집을 더 사겠다고 나서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을 넘어서더니 11월 들어서면서 이것이 103.8까지 올라가더니 결국은 연말 들어서는 109.9까지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매수주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서울 집값이든 전국 집값을 이야기할 때 강남 4구 쪽, 그러니까 강남구, 송파구, 그다음에 이제 그 서초구, 이제 강동구, 이렇게 강남 4구라고 하잖아요. 이 강남 4구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5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갖고 있어요. 자, 송파구 0.04에서 0.08로 배로 가고 있고, 강동구 0.03에서 0.06으로 지금 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강북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을 지금 사상 처음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하고 강남의 아파트값 격차가 4억 2천만 원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자, 지금 이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6천 정도 됐었고 올해 이게 3억 한 9천 정도 됐었는데 이게 조금 더 좁혀졌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4억 2천까지 다시 더 벌어져서 최근에 강남 집값까지 다시 들썩이는 이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뜨겁게 이어지는 부동산의 열기에 규제가 먹혀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도 계속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역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면 좋은 지역을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1:1 무료 상담에서 그 안목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투자 유망 지역의 전망을 분석해드리는 자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에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1:1 무료 상담으로 맞춤으로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 체크 시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딱 한 곳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주변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 강동구를 강남 4구라고 하죠. 이 강남 4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강동구 길동 입지와 호재 확인해 볼까요? 자, 뭐 요즘 강남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강남 생활권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처음에는 뭐 강남구였다가 서초구, 송파구, 이제 강동구, 최근에는 이제 미사까지 뭐 정말 얼마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강남 5구라는 말이 이제 나올 정도인데, 자, 어쨌든 간에 그 강남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많은 뭐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강동구는 강남 3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강남구에 강남역이 있다면 강동구에는 당연히 강동역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인데요. 자, 뭐 그 같은 도보 4분 거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4분을 걸어가는 거리가 어떠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실제 도달 거리죠. 자, 그런데 여기는 강동역에서 나와서요. 지금 대로변 쪽으로 쭉 지금 9호선 있는 그 중앙보건병원, 그다음에 이제 둔촌중앙이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그냥 쭉 한 3, 4분 정도 걸어가면 대로변, 그것도 핵심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스타벅스 효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타벅스가 그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준공된 그런 신축 건물인데, 자, 그러니까 그만큼 번화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로변 상업지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제는 강남 4구, 이것을 우리가 그렇죠. 부동산에서 꼭 또 명심을 하고 그 투자 가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이 강동구가 요즘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자, 강남 4구인 것도 있겠지만 강남 3구에는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강동 일반 산업단지, 그렇죠. 자, 강동 첨단 업무단지, 특히나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에 다 이제 들어와서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삼성 계열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바로 그곳이죠. 이미 11개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활발하게 그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자, 특히나 이제 고덕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지금 올해 이제 그 10월 달에 7차 용지 공급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까지 해서 약 한 150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이케아라고 하는 또 큰 그런 유통점이 또 들어가서 관심도 많이 갖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1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경제 유발 효과만 약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강동구에는요, 강남 4구라는 그런 혜택도 있겠지만 강동 산업단지, 또 강동 첨단 업무단지, 고덕 비즈밸리 같은 이런 세 개의 정말 이렇게 심장,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도를 보면, 자, 강동역이 뭐 자꾸 강동역이 왜 강남 4구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올림픽공원이 잠실, 그렇죠. 잠실역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강남 4구라는 게 입지적으로도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앙보건병원역,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9호선이 강동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죠. 자, 둔촌주공, 뭐 단군 이래 최대 지금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게 또 다 완성이 되면 강동의 위상이 또 달라지겠죠. 자, 길동 자연생태공원 있죠. 광나루 한강공원 있죠. 또 그 천호 유타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지금 강동 쪽이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천호 유타운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 강동 첨단 업무단지라든지 강동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까지, 자, 그러고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 그것도 강동역에서 대로변으로 도보 4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으신데 오피스텔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강동구 길동 핵심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강남 4구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4박자 다 챙겨가시고요. 자, 5호선, 8호선, 9호선 따라서 잠실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 1.5룸,
뭐 정말 젊은 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타일러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폴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데요. 자, 지금 대로변 상업 지역인데 3억 500에서 3억 1,500인데 전세가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된다 보니까 강남 4구에 그것도 강동역 도보 4분 거리 대로변 상업 지역에 3천에서 3,500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로 신축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4구입니다. 강동구 길동에서 소형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무료 1대1 상담 소개해드릴게요. 자, 2021년에 유망 투자 지역 알려드리는 무료 1대1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1대1로 맞춤 무료 상담 도움드린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정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부동산 시장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이 규제와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도 저번 달에 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고 이렇게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투자는 너무나도 가격이 많이 비싸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정말 어디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지를 많이들 이제 문의를 해 주시는데요. 이제 소액에 이제 은행으로 예금을 놔봤자 이제 저금리 시대이기도 하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 대비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자금은 풍부한데 돈들이 갈 곳 있는 돈들이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미련이 많아지는 시기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딜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투룸 및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 예상되네요. 이곳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마포구입니다. 그만큼 이 토지의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자, 이사님께서는 마포구 망원동 어떤 입지적인 가치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마포구 망원동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의 이제 유동 인구를 이제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30 특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입지가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북의 대표적인 이제 직주 근접지이고 상권과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뭐 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시더라도 3년 연속 마포 지역은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홍대 상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됨에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이제 높은 지역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홍대 입구에서 뭐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망원동, 연남동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한 도보 한 3, 4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근에 이제 망원역까지도 도보도 가능하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딱 두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은 이제 합정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정역에는 뭐 메스나폴리스라든지 이제 대형 마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신상권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많은 유동 인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위쪽으로 두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이제 상암 DMC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 시설 지금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망원동이라든지 이제 성산동이라든지 이제 이쪽 라인으로 많이들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의 일자리에 비해서 1, 2인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깨끗한 집들이 많이 없고 초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많이들 거주를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도보로 한 1분 정도에는 바로 이제 많은 이제 관광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또 망원시장이 또 집 근처에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망리단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예쁜 집들을 개조를 해서 카페라든지 이제 맛집들을 해서 이제 망리단길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망원동의 이제 호재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뭐 독지 공간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젊은 층들이 또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포구청역 인근에는 그렇게 신축 공급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희소성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도심 지역의 초역세권 그리고 많은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대학교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8개의 대학교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또 풍부하고요. 그리고 상권이죠. 뭐 홍대 상권, 이대 상권, 합정 상권들이 잘 발달해 있어서 상인들의 수요 자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신혼부부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풍부한 다양하고 임차 수요들이 워낙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정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고, 이제 직주 근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가장 가까운 이제 상암 DMC라든지 이제 다리만 건너게 된다면 이제 마곡지구라든지 여의도, 오른쪽에는 또 바로 또 용산이 또 인접해 있다라는 점에서도 일자리가 계속해서 확충이 되는 바로 그 가운데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근처에 신촌이나 홍대, 이대 등등 유명한 거리가 많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싶고요. 자, 기대되는 호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지로도 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또 망원동 바로 앞에는 또 망리단길, 또 망원시장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지역의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면서 수많은 유동 인구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걷고 싶은 거리 자체가 이 지역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들 나오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집니다. 즉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역 아래쪽에는 이제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 이제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미술관 등이 들어서면서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만한,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질 만한 마포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지금도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마포 지역으로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4차 산업의 일자리가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바로 이제 이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마포 지역에 들어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 또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죠. 정말 공사 기간이 지지부진한데 올해는 월드컵 대교가 올해 말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좀 미뤄졌습니다. 성산대교 남북단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 자체가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원종 홍대선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천 원종에서부터 강서구를 지나서 상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성산동에 이 성산역이 또 하나의 역이 신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산동에는 마포구청역뿐만 아니라 부천 원종선이라는 또 하나의 역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원종 홍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천 원종에서부터 마포까지는 한 17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런 교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포 지역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금방이죠. 월드컵 대교 개통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마포구만의 전략 궁금합니다. 망원동에서 주택에 투자할 때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 마포 지역은요, 이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강남 다음으로 1, 2인 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 주택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하고의 거리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망원동이고요. 지하철 노선은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한 3, 4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도 있고 이제 쓰리룸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 투자 금액에 맞게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는 망원시장이라든지 망리단길, 걸어서 망원역까지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상암 DMC라든지 합정역,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또 굉장히 또 좋은 지역이고요. 마포구청역 인근에 굉장히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포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때는 원래는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가 적정 투자 금액이었는데요. 지금은 매매 가격도 많이 오르기도 올랐지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3억 9,500만 원에서부터 4억 1천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포도 4억 원대, 투룸이 이제 4억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마포의 투룸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마포, 용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세 금액이요. 3억 8천에서부터 3억 8,500만 원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을 해 놓느니 내가 이 부동산 투자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도심권의 역세권의 투룸 다세대 주택에 선택할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이 가능을 하시다면은 대출을 포함을 하셔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마포에서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한 마포구 망원동의 투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은 강남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주변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안에서도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자, 양재역 근처인데 주택 주변에 입지 조건이 어떨까요? 네, 우선 이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그리고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에 투자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딱 걸맞는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양재역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서게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 GTX 노선이 강남에 들어오는 지역은 딱 세 군데입니다. 양재역과 삼성역 그리고 이제 수서역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GTX 노선이 이 강남 지역 양재역과 수서역과 그리고 이제 삼성역에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그만큼 많은 이제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요, 더욱더 정말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 이 GTX C 노선만 보더라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아래쪽에는 판교, 그리고 위쪽에는 강남대로, 그리고 또 양재 R&D 특구.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더 좋고요. 그리고 교통이 서울 도심권 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뭐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왼쪽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양재천이 바로 인접해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한강을 따라서 가격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들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강이 아니더라면 천이라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재천 인근에는요, 또 예쁜 카페 거리들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보 1, 2분의 예쁜 카페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양재천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분동선을 이용을 해서 딱 한 정거장만 올라가게 된다면 바로 또 강남역입니다. 도보로도 충분히 강남역 상권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강남역 상권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대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또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오른쪽에는 개포동 재건축 이슈로 나뉘어져 있고요. 뭐 도곡 대치동의 학원가들이 다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우선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서초구 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양재동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되겠는데요. 위쪽에는 바로 역삼 쪽에 이제 테헤란로라든지 언주역에 이제 의료 관광 산업벨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양재동 자체에 양재 R&D 특구의 연구단지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연구원들의 수요층 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대로 라인에 옛 정보사 부지에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서고요. 강남역에 뭐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뭐 코오롱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고층 업무단지가 들어서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삼성역 인근의 국제기로 복합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양재동 인구에는 양재동 자체에 정말 수많은 업무타운이 앞으로 더 둘러싸일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경이 참 편리해 보입니다. 강남 안에서 흔하지 않게 옆에는 천이 흐르고 카페 거리까지 있기 때문에 운치까지 느껴지는 동네인데요. 자, 호재 지금 만나보지 않아도 GTX 신호선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양재동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업무 시설이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GTX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서초구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점,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양재 R&D 특구가요, 이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자차 산업의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되겠고요. 이제 워낙 양재동 자체가 이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이제 서초역에서 강남역까지 바로 이제 윗단계에서 이제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낮은 건물들을 이제 높게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를 주겠고요. 상업 업무, 쇼핑 시설을 늘려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더욱더 확충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GTX C 노선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양재역에 GTX C 노선이 들어섭니다. 바로 한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형성이 되는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이면 되고요. 또 위쪽에 이제 청량리까지면 이제 단 두 정거장이면 가기 때문에 이런 GTX C 노선으로 인해서 강북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서의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재역은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신분당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강남에서 신사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게 된다면은 신사에서 용산까지 또 2단계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재에서 바로 또 용산까지 국제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또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양지역 자체로는 정말 교통 호재가 풍부하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규모의 프로젝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은 교통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지상 공간에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주거 환경을 쾌적해 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동탄에서는 공사가 시작을 했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프로젝트이지만 확실한 호재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강남이라는 이유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곳에서 주택에 접근할 때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금액 자체도요, 굉장히 또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양재동의 그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있는 판교, 위쪽으로는 강남역 상권, 오른쪽으로는 삼성의 국제기류 복합지구 상권,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서초의 정보사 부지의 첨단 업무지구 상권, 이렇게 많은 업무지구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1, 2인 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양재천이 바로 내 집 근처에 있고요. 카페 거리가 도보 1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양재동 하면은 보통 양재 시민예술역을 이용을 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양재역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GTX C 노선이 들어서면서 강남에서는 GTX C 노선이 들어가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겠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개발 호재,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일자리, 그리고 이제 인프라 신설 등으로 인해서 높은 미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양재동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양재역 인근의 신축 투룸 가격이요, 이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은 이제 선분양이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리 좀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가시성이 또 상당히 좋겠고요. 이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4억 8천에서부터 4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전세가요. 지금 4억 5천에서부터 4억 7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지만 이게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한 6월 이후에는 전세 가격 자체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는 2천에서 3천만 원이지만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대출이 좀 가능하시겠다면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강남 지역 안에서 선분양이라서 더욱더 저렴한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주택이었고요. 자,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출 어려우신 만큼 전화 한 통이면은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박미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물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